화면이 지금 안 들어가는데 테스트. 자, 수분입니다. 자, 수분에 식품 중에 수분이 어떤 형태로 들어있느냐, 존재하는 형태, 쉽게 해서 자유수, 다른 말로 유리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자유수에 반대되는 개념은 결합수 혹은 수화수라고도 부릅니다. 그럼 두 가지 크게 성질이 완전히 달라요. 그럼 자유수는 결국에는 자유로운 물이다. 결합수는 자유롭지 못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합수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만 이해한다면은 결합되어 있지 않는 물은 자유수다. 자, 결합이 뭐하고 결합되어 있을까? 식품 구성 성분인 탄수화물, 단백질, 여기 지질은 지금 언급이 안 됐죠. 물하고 기름하고는 그렇게 친화력 있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결합이 어렵다. 그래서 탄수화물, 단백질 등과 강하게 결합되어 있는 물이 결합수입니다. 그러면 이 결합이 결합되어 있지 않는 물은 자유수다. 자유수다. 이렇게 정의하시면 되고, 그럼 자유수는 어떤 데 이용되냐 하면은 자유수 성질입니다. 자, 결합수에 비해 점성이 크고 비열도 크고요, 표면 장력도 크고, 그 다음 비중 4도씨에서 제일 크고, 100도씨에서 끓고, 0도씨에서 얼고. 자, 이게 순수한 물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미생물 생육 정식에, 화학 반응에, 가수분해 반응 있잖아요, 그죠? 화학 반응에, 그 다음 용질을 녹여야 되는 용매로 작용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유수가 가지지 못하는 자유수가 아닌 물이 있다. 그게 결합수다. 그럼 좋기는 어때요? 자유수 양이 그래 많으면은 식품 품질 관리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게 어때요? 왜 건조시켜 가지고 보관합니까? 바로 품질 유지, 오랫동안 품질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결합수는 제거하기가 힘들어요. 자유수는 제거 가능하잖아. 줄여준다. 자, 결합수는 그러면 어떤 특징이 있느냐? 수정기압이 낮아요. 수정기압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액체물이 기체로 바뀌어져 가지고 수증기가 되잖아. 그죠? 그러면 그 수증기가 많이 발생된다, 되어 있다. 그러면 수증기압이 높다 얘기예요. 자, 수증기압이 결합수 수증기압이 낮다 했어요. 왜 낮은지 이해되시죠? 탄수화물, 단백질하고 결합되어 있어 있긴 해요. 물이 기체로 빠져나가기가 힘들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결합수는 휘발이 잘 안 된다 이 얘기예요. 100도씨 가열해가지고 제거가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제거가 어렵다, 수증기압이 낮다 같은 말입니다. 자, 보통 물보다 밀도가 큽니다. 왜? 그 물에 탄수화물이나 단백질 녹아 있으면 밀도가 높아지잖아. 그 다음 용매로 작용할 수 없습니다. 식품 건조하거나 압착해도 제거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미생물 번식이나 포자 발화에 결합수는 사용 안 됩니다. 그 얘기입니다. 너무 뚜렷한 차이가 있잖아. 자, 이 성질 비교 됐고, 그 다음
수분 함량을 측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기 뭐 5가지 지금 방법 나와 있죠. 가장 일반적인 상압, 가열 건조. 그리고 상압 그러면 우리 그냥 일기압 상태 얘기입니다. 일기압 상태 105도에서 110도 정도 가열하면은 제거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가열 건조해서 구하는 방법. 그다음 감압, 압력을 낮추면은요 물이 쉽게 기체로 갑니다. 100도 되기 전에 기체로 갑니다. 그래서 낮은 온도에서 건조시킬 수가 있어요. 그 감압 정류 방법을 이용을 하면 된다. 그 다음에 적외선 이용해서 건조시키면 됩니다. 적외선. 그 다음에 정류해서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칼피셔법이라고 그러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칼피셔 시약을 가해서 수분량을 구하는 실험 방법인데 이건 극히 여러분들 뭐 크게 쓸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실험실에서 아주 미량의 물을 확인해내는 방법입니다. 다음 자, 수분 활성도. 자, 뭐 수분 활성도. 자, 임의 온도에서 식품이 나타내는 수정기압을 P. P값이 수정기압이 높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수증기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AW에서 수분 활성도라는 값을 이제 구할 거예요. 자, 식품에서 수증기압을 P, 순수한 정유수의 수증기압을 P0 했을 때 식품의 수증기압을 순수한 물의 수증기압으로 나누면은 이 값이 수분 활성도 값인데 최대 1입니다. 그럼 1보다 작은 값이 얻어져요. 그러니까 수증기압 수분 활성도가 높다는 얘기는 1에 가깝다는 얘기는 자유수가 많다 이 말입니다. 자유수가 많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물 속에 어떤 물질이 녹아 들어갑니다. 자, 녹아 들어갈 때 용질의 몰수 그 다음에 물의 몰수를 계산하면은 몰수로서 바로 이와 같이 수분 활성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수분 활성도는 물의 몰수를 물과 용질의 몰수 더한 값으로 나눴습니다. 그래 1보다 적은 값이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들 용질 몇 그램 주고 그 용질의 몰 질량을 그러니까 몰 질량 주면은 몰수 계산할 수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 식을 이용해서 수분 활성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설탕 10%, 20%, 30% 각각 했을 때 과연 수분 활성도 얼마 정도 낮아지느냐, 소금 했을 때 얼마 정도 낮아지느냐, 이론상으로 계산이 다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설탕을 했을 때 몰수하고 소금을 했을 때 몰수는 나중에 계산이 달라지는데 그게 왜 달라지냐 하면은 소금은 NaCl 물에 녹아 들어가면 소듐 양이온하고 클로라이드 음이온 각각 1몰 1몰씩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2몰이 만들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 몰수에 설탕 같으면은 이 몰수 곱하기 설탕이 아니고 소금 같으면은 NaCl 곱하기 2가 돼야 돼요. 그러면 수분 활성도 값이 계산되겠죠. 이거 아직 문제 안 나왔죠? 국시 안 나왔죠? 그러니까 설탕일 때
값을 주고 그 다음 소금일 때 값을 줬을 때 이 계산식을 바르게 계산할 수 있는지 문제가 안 나왔는데, 문제는 왜 계산기 아니고는 이거 여러분들 암산을 해서 계산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안 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계산 진짜 하기 쉽도록 뭐 만들어주고 그 농도에 소금에 식염에 몰 수분 활성도 구하세요. 이런 문제 탁 나오면은 거의 대부분 틀려버립니다. 못 맞춰요. 근데 아주 기본적인 건데 못 맞출 거 아니야. 지금까지 아직 그렇게 해가지고는 문제는 안 나타났어요. 근데 또 이런 얘기 해놓으면 안 나타났어 있겠네. 수분 활성도 원래는 하나 문제 만들어가 내작하면 또 만들어 내버리면은, 그죠? 자, 그 다음 식품 수분은 수분 활성도 높아야 1입니다. 순수한 정유수일 때가 1이니까 1보다 작고 0보다는 크다. 자, 과일, 채소, 생선의 수분 활성도 값은 거의 0.98에서 0.99입니다. 건조 과일이 0.72에서 0.80, 제리가 0.64에서 0.69, 곡류, 두류 0.60에서 0.64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과일, 채소, 생선은 0.9 이상 다 나와요. 그러면 이거는 뭐 세균이고 뭐 곰팡이고 뭐고 뭐 다 번식 가능하잖아. 그렇죠? 이걸 수분 활성도 보면은 식품 품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가 나와요. 자, 그다음 평형 상대 습도와 관계. 자, 평형 상대 습도는 공기 중 수증기압과 식품 중 수분의 분압이 평형 상태인 습도다. 다시 말해서 식품의 수분 활성도 값에 곱하기 100을 하면은 이게 평형 상대 습도가 되는 거예요. 평형 상대 습도가 됩니다. 이것도 아직 문제 나온 적은 없을 거야. 없죠? 자, 그 다음 미생물 생육에 필요한 최저 수분 활성도. 이거는 외우세요. 자, 세균 0.90 이상, 효모 0.88, 곰팡이 0.80, 팡이 0.80, 내근성 곰팡이 0.65, 내삼탑성 효모 0.60. 가장 수분 활성도 낮은데 0.60 정도까지 견딜 수 있는 미생물은 뭡니까? 내삼탑성 효모. 이건 언제 문제 한번 나왔죠? 자, 그래서 수분 활성도 값을 낮추기 위해 가지고 결국에는 우리가 하는 방법을 주로 뭘 쓰느냐? 건조시킨다 얘기입니다. 건조. 냉동시킨다 얘기예요. 염장, 당장. 바로 이게 수분 활성도 낮추는 방법입니다. 이게 왜 수분 활성도 낮추는 겁니까? 왜 그렇습니까? 자유수를 결합수로 만들어버린다 이 얘기잖아. 그리고 그 속에 소금을 갖다 넣어버리든지 아니면은 설탕을 가득 담아버리든지 그거잖아. 맞죠? 그러니까 자유수를 결합수로 만들어서 수분 활성도를 낮춘다. 우리 많이 쓰고 있는 방법입니다. 다음, 식품의 등원 흡습 탈섭 곡선. 자, 이거는 자 보세요. 그림을 보면서 자 이거 가지고 흡습 탈섭. 이야, 이게 그림이 없네. S장형이고, 그러니까 수분이 탈섭됐다가 물을 다시 흡수해서 흡습했다고 원위치 원상태대로 안 돌아가죠. 안 돌아가잖아.
오이 물론 오이는 거의 원상 복귀에 가깝게 이제 돌아가더라. 맞죠? 오이 수분만이 빠뜨려가 쪼글쪼글한 걸 물에 푹 담궈 가지고 오랫동안 뒀다면 그래도 물 흡수가 탱탱한 정도 어느 정도 가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 정확하게 일없는 수분을 완전 원상 복귀는 힘듭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발생된다. 그걸 이력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력. 히스테리시스 그럽니다. 등온 흡습과 탈습 곡선이 불일치하는 현상입니다. 동일한 상대 습도, 즉 동일한 수분에서의 수분 함량은 탈습시가 흡습시보다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탈습됐다가 흡습을 했더라도 원상복귀 안 되고 수분량이 적다 이 말입니다. 원위치 안 된다 이 얘기예요. 그 다음 등온 흡습 곡선에 자 0.25 수분 활성도 0.25 이하의 1영역 물분자 단분자층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분자층인데 완전히 다 덮지는 물분자가 다 덮어져 있는 상태는 아니었죠. 지난 시간에 그림 보셨죠? 네. 그 다음 0.25에서 0.80 영역에 들어옵니다. 위에 하나 더 보고 가자. 1영역의 단분자층 형성 영역의 0.25 이하 수분 활성도 값에서는 자, 이온 결합 형태로 결합수가 만들어져 있다. 이온 결합. 아주 강한 결합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1영역과 2영역 경계 부분까지가 이게 단분자층 수분 영역이다. 자, 금속의 산화 촉매 유지 산패가 일어난다. 이게 무슨 얘기냐? 1영역에도 0.25 이하 되는 영역까지 수분을 낮췄다 하더라도 금속의 산화 촉매라든지 유지 산패는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유지 산패 억제 그 정말 어렵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당연히 온도 낮추어도 얼지 않고 용매로 작용할 수 없습니다. 해당 식품 인스턴트 분말, 분유, 곡류 등 대부분 건조식품. 그 다음에 2영역 0.25에서 0.8. 이거는 이 수분은 자 수소결합을 이루고 있는 물입니다. 자 주로 결합 내지 중결합수로 수소결합을 이루고 있다. 그 다음 다분자층을 형성한다. 다분자층을 형성한다. 자, 영하 40도에서도 얼지 않고 거의 용매로 작용할 수 없습니다. 이 영역도. 그래서 자, 이 영역에서 건조식품 경우에 이 영역 중 1영역 경계 부분인 경계 부분 정도에서 단분자층 수분에 해당되어 가장 안정성이 크다. 이 영역이 BET 그러는 BET 값 그러면서 값이 얻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분자 수분층이 모든 식품 표면에 다 덮어 있을 때, 다 덮지 못했다면은 중간에 뻥뻥 떨어져 있다면은 뭡니까? 빛에 의해서 산소에 의해서 이제 공격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BET 영역 그러는 걸 설명했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수분 활성도 0.8 이상. 자, 이게 3영역입니다. 이제 3영역은 용매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화학 반응, 효소 반응 등이 3영역의 수분에 의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 미생물 정식도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건 거의 자유수 형태로 존재하니까 동결되고 영도시 그 다음에 식품전 거의 95% 이상 자, 이 3영역의 자유수이다. 해당 식품, 채소, 과일, 육류, 신선식품 다 해당된다.
그 다음 지금 이 수분 활성도에 따른 이 반응, 자, 1, 2, 3 영역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자, 유지산화 이 점선 이겁니다. 자, 가장 작은 영역이 약 한 0.3 수분 활성도 0.3 정도가 제일 유지산화 억제될 수 있는 속도 제일 낮은 영역이에요. 그 다음 자, 비효소적 갈변, 비효소적 갈변 쭉은 실선, 비효소적 갈변. 그 다음 가수 점선, 가수분해 반응, 가수분해 이 영역의 가수분해. 그 다음 효소 활성, 효소 활성은 이 영역에도 효소 활성 되지만은 3영역에 올라가면은 아주 반응 속도 빨라집니다. 그 다음에 곰팡이, 효모, 세균은 3영역의 자유수를 이용을 해야 성장된다. 자, 그 다음 효소 활성은 수분 활성도가 높을 때 활발하고 0.85 이하일 때는 효소 활성 거의 없습니다. 불활성화됩니다. 그 다음 유지산화 얘기됐고, 자, 비효소적 갈변, 단분자층 영역에서는 갈변이 일어나지 못하는데, 자, 수분 활성도 0.67에서 갈변이 가장 잘 일어나고, 자, 언더라인 하시고, 그 다음 0.81에서는 갈변 반응 속도가 떨어집니다. 자, 이거 왜 이럴까? 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갈변 반응을 억제하는 형태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0.67에서 갈변 반응이 비효소적 갈변 가장 잘 일어난다. 자, 계속 탄수화물. 자, 탄수화물. 자, 분자 내에 OH기를 다른 말로 수산기라고도, 수소하고 산소로 되어 있다. 수산기라고도 얘기하고 알코올기라고도 얘기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 알데하이드기 CHO를 가지고 있는 걸 알데하이드기, CO 이중결합 케톤기. 자, 알데하이드기를 가지고 있는 포도당을 알도즈, 케톤기를 가지고 있는 과당을 케토즈, 이렇게 이름을 불렀잖아. 그죠? 자, 탄수화물 주로 단맛을 내는 감미료나 열량원으로 사용됩니다. 자, 탄수화물 성질은 무색 또는 백색 결정을 만들고 있고요. 용해성, 물에는 잘 녹아요. 알코올에는 잘 녹지 않습니다. 자, 발효성은 효모에 의해서 발효돼 가지고 에탄올과 이산화탄소를 생성합니다. 발효됩니다. 일부 당을 제외하고는, 자, 일부 당이 발효 안 되는 당이 어떤 당이 있습니까? 정연의 문제도 나왔었잖아. 자주 나왔었어요. 5탄당의 리보스 이거 발효 안 되죠. 그죠? 그 다음 변성광. 자, 빛을 회전시키는 이게 변화가 일어난다 이 말이거든요. 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슬 구조를 고리 구조로 만들 때 이게 알파 베타형 고리 구조가 만들어질 때 이게 알파형과 베타형이 빛을 돌리는 뭐 이 방향, 그다음 방향은 이 거울상 이성질체일 때 완전히 우회전 자회전성이고, 이 빛을 돌리는데 돌리는 각도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알파형 베타형이 서로 왔다 갔다 자꾸 변화가 되면은 선광 값이 자꾸 변화가 옵니다. 그래서 선광도가 변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걸 변성광이라고 얘기한다.
자, 단당류, 이당류에서 주로 일어나는 현상이고, 당은 부재탄소, 자, 부재탄소 영어로는 카이랄 탄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탄소의 4개의 치환기를 가질 수가 있는데, 탄소가 그 4개의 종류가 다 다른 탄소, 이걸 우리가 부재탄소라고 얘기합니다. 부재탄소를 함유하면은, 당은 부재탄소를 함유하여 성광성이 있다. 그 다음 환원성, 환원당이냐 비환원당이냐 이 얘기입니다. 환원당, 단당류와 소당류는 자신은 산화되면서 다른 화합물을 환원시킬 수가 있다. 이게 뭐냐 하면 환원당이라는 건 남을 환원시킵니다. 그럼 자기 자신은 어떻게 돼요? 산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환원당은 남을 환원시킬 수 있는 당, 산화당은 남을 산화시킬 수 있는 거, 산화제는 남을 산화시켜요. 환원제는 남을 환원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환원당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환원제입니다. 남을 환원시키면 자기 자신은 환원의 반대, 산화가 됩니다. 자, 이걸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광이성질체, N옥의 부재탄소를 갖는 당은 2의 N호성계 광학이성질체가 존재한다. 자, 부재탄소 4개 가지고 있는 포도당 2의 4성, 이성질체 몇 개? 16개다 이 말입니다. 이 16개 찾아내세요. 그러면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못 찾아내면 유기화학 책 다시 한번 보세요. 그 다음 과당, 부재탄소 3개입니다. 이성질체 2의 3성 8개 존재합니다. 이거 작년에 문제였습니까? 나왔죠? 그 다음 D형, L형 얘기입니다. 1번 탄소와 가장 먼 부재탄소의 알코올 위치가, 자, 이거 D 글루코즈, D 포도당, L 포도당 구분할 수 있는 그 얘기입니다. 1번 탄소에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부재탄소를 찾으면 됩니다. 포도당 같으면은 4번 탄소고, 과당 같으면은 몇 번 탄소예요? 과당도 4번 탄소지. 자, 거기에 알코올기가 오른쪽에 있으면은 D, 왼쪽에 있으면 L. D는 덱스트로테토에서 독일어에서 왔는 영어의 라이트 이런 뜻이에요. L은 레버로테토리에서 레프트 이런 뜻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DL형과 그 다음 알파 베타형, 알파 베타형은 자 1번 탄소에 결합한 반응성이 큰 알코올기와 이런데 이게 뭐냐 하면은 사슬 구조에서 고리 구조 만들었을 때 얘기입니다. 포도당이 사슬에서 고리 만들었을 때, 고리 만들었습니다. 만들었을 때 1번 고리 만들어졌는 1번 탄소의 OH 알코올기가 아래쪽으로 배양되어 있는 형태를 알파형이라고 그러고, 위쪽으로 배양되는 걸 베타형이라고 그래요. 그 알파 D 글루코즈, 베타 D 글루코즈 구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려봤잖아요. 그려봤어요. 자, 여러분들은 이거 그래도 좀 그려봤는데, 이제 문제는 이것도 안 그려보고 이제 계속 바로 생화학 들어와야 되는 판이거든. 야, 그거 이제 그 학생들은 포기하는 사람들 좀 많이 나오겠지, 그죠? 응? 자, 그 다음 아노머 그러는, 자, 아노머, 알파 디글루코즈, 베타 디글루코즈 같이 알파 베타 이성질체 관계를 아노머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아노머.
에피머라는 거는 부재탄소 한 개의 결합된 관능기 결합에 두 개 서로 위치가 달라져 있다. 이게 대표적인 포도당하고 2번 탄소의 알코올기 수소가 바뀌어졌는 만노즈, 포도당과 4번 알코올기 수소 바뀌어져 있는 갈락토스. 2만4갈 이거는 에피머다. 에피머다. 부재탄소 한 개에 결합된 관능기의 결합 위치만 다른 이성질체입니다. 이성질체인데 이게 거울상 이성질체 아니고 하나 탄소의 알코올 수소만 이렇게 방향이 바뀌고 나머지는 똑같아. 그 다음에 라세믹 우선성과 자선성 이성질체의 동량 혼합물이다. 그러니까 우선성 50%, 좌선성 50% 1대1로 섞여져 있어. 그러면 평광을 돌리지 않는 것으로 관찰이 됩니다. 관찰. 근데 실제로는 우선선, 좌선성 1대1로 혼합되어 있는 혼합물이에요. 자, 이런 경우가 아주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타리도마이드 사건을 설명했죠. 그죠? 자, 그 다음 단당류 화학 반응입니다. 자, 강산으로 작용시키면 탈수 현상에서 푸프랄이나 HMF 만들어냅니다. 자, 이게 머릿속에 좀 들어오는지 뭐 어떤지 모르겠다. 그 다음 알카리에 작용하면은 에피머화 일어납니다. 에피머 아까 얘기는 에피머 뭐였습니다. 포도당이 만노즈로, 포도당이 갈락토즈로, 갈락토즈가 포도당으로, 만노즈가 포도당으로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카보닐 반응기로 오사존을 형성하고 시아노히드린 반응 옥심 만들고 그런데 야, 이런 거 물어버리면 이거 어떻게 할까? 크게 잘 안 나왔죠? 자, 알코올하고 반응 이거는 우리가 뒤쪽에 냄새 향기 성분 만들 때 이거는 자주 나옵니다. 에터 혹은 에스터 생성합니다. 그 다음 탄수화물 분류, 예, 이거 조금 더 하고 갑시다. 자, 단당류 작용기에 따라서 알도즈 케톤기 가지고 있으면 케톨스, 탄소수에 따라 3탄당 대표적인 그리세랄데하이드 다이하이드록시 아세톤, 4탄당 에리스로우스 트레올스 4탄당 이름은 좀 외우세요. 5탄당 자, 강력한 환원력을 가지다 발효되지 않는다. 5탄당. 자, 대표적인 거 리보스, 아라비노스, 크실로스, 람노스, 자이로스. 어디서 좀 많이 들어봤다, 그죠? 5탄당. 자, 리보스는 특히 핵산, 바이타민 B2, RNA, ATP, NAD, 코엔자임 A 등 구성성분에 5탄당 리보스 다 들어있습니다. 작년에 시험 문제 나왔죠. 그 다음 여기 위에 아라비노스가 유일하게 L형 타입으로 존재합니다. 나머지 당은 D타입입니다. D타입인데 아라비노스 L형 타입으로 존재한다. 그 다음에 6탄당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겁니다. 자, 효모에 의해서 발효됩니다. 대표적인 6탄당 포도당, 과당, 갈락토즈, 만노스 등. 자, 포도당은, 과당은, 갈락토즈는 자, 뭐로 구성되어 뭐로 구성이 아니고 자, 갈락토즈 봅시다. 포당, 과당은 익히 잘 아시고, 자, 갈락토즈는 유리 상태로 존재하지 않고요. 이당류의 락토즈, 다당류의 갈락탄, 당지질,
세레브로사이드 등 구성 성분으로 해초 유즙 내 신경 조직에 함유되어 있습니다. 갈락토스. 자, 감미도는 한꺼번에 쭉 얘기가 됐죠. 한꺼번에 감미도 가장 감미도 높은 게 뭐였습니까? 전화당보다도 제일 처음에 메모하셨는 거 없습니까? 자, 기준은 설탕입니다. 그럼 포도당은 설탕보다 더 달아요, 덜 달아요? 덜 달아요. 전화당은 설탕보다 더 달까요, 덜 달까요? 더 달아요. 그럼 전화당보다 더 단 게 무슨 당이에요? 과당입니다. 과당. 과전설 포맥유 했잖아. 과전설 포맥유. 자, 그 다음 나머지 뭐 우론산, 당산, 당, 알코올, 아미노당, 유화당, 뭐 배당체, 소당체, 삼당류, 사당류, 전화당 나오네. 자, 설탕을 산이나 효소, 인버타제로 분해할 때 얻어지는 포도당과 과당의 1:1 혼합물을 전화당이라 그런다.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벌꿀입니다. 벌꿀. 그런데 벌꿀 속에는 포도당과 과당 이외에는 벌꿀 속에 다른 것도 많이 들어 있어요. 근데 가짜 벌꿀 만들면은 포도당, 과당 이외에는 들어 있을 게 없잖아. 이제 그 구분되는 거죠. 자, 그다음 다당류, 아밀로즈, 아밀로펙틴. 자, 이거 일반 쌀, 찹쌀, 쌀밥, 일반 밥과 찹쌀밥 비교하셔가지고 정리 좀 하시고, 과당으로 이루어진 다당류 이눌린, 이 작년에 시험 문제 나왔었죠. 복합다당류. 자, 복합다당류 금질, 환원당, 비환원당. 자, 환원당은 환원력을 가지고 있는 당이다 얘기고요. 자, 모든 단당류와 메가당, 유당, 셀로비오스는 환원력을 나타냅니다. 환원당이에요. 나머지는 환원력 안 나타납니다. 근데 왜 안 나타날까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설명을 할 수 있으면 가장 좋겠어요. 자, 그 다음 난소화성 다당류. 자, 난소화성 전분, 덱스트린, 뭐 전분 가수분해 시키면은 전분, 덱스트린, 올리고당, 메가당, 포도당, 난소화성 다당류, 뭐 섬유소, 셀로즈, 펙틴, 만난, 한천, 덱스트란, 이눌린, 키친, 알긴산, 짠탕금. 이런 것들은 우리가 먹더라도 소화 흡수가 안 되잖아요. 그죠? 소화 흡수가 안 됩니다. 배는 부를 수가 있겠지. 자, 여기까지 하고 쉽시다. 자, 이어서 전분의 호화의 반대 노화입니다. 그 다음 호화하고 비슷한 호정화라고 그러는 호정화. 자, 이 용어가 나옵니다. 각각 무슨 차이가 있는지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호화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쌀을 가지고 물을 넣고 가열을 시켜서 밥을 했습니다. 밥입니다. 전분에 물을 넣고 가열하면 수분을 흡수해서 팽윤, 부풀어 오른다 이 얘기입니다.
부풀어 오르고 더 이제 부풀어 오르니까 전분 입자 밑셀 입자가 깨져서 이게 입자가 붕괴됩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가열하면은 한 임계 온도 60에서 65도에 이르면은 콜로이드 용액으로 만들어진다. 이게 지금 얘기하는 호화입니다. 영어로 젤라티나이제이션 그래요. 젤라틴화입니다. 제리화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생정분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베타 전분이라고 이름을 부르면은 호화되는 밥이 되는 이 상태를 알파 전분이다 이렇게 이름을 부를게요. 자, 알파, 베타 전분. 자, 아밀라제 등 소화 효소 작용을 받기 쉽습니다. 밥이 되고 나면은 용해도 물에 잘 녹습니다. 점도도 증가합니다. 복굴절성과 방향부동성 소실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완전 처음 들어본 내용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빛을 갖다가 굴절시키고 뭐 이런 것들의 변화가 다 온다 이 말이에요. 자, 뭐 어찌됐든지 쌀이 밥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생전분, 베타 전분은 결정형을 띠고 있다. 그 물을 가해서 가열했다. 호화되는 전분은 알파 전분이라고 얘기하고 비결정형이다. 쉽게 말하면 결정이 깨어졌다 얘기입니다. 물에 의해서 깨어졌습니다. 그 다음 냉각 방치시키면은 이게 노화가 됩니다. 노화 전분은 다시 우리가 베타 전분을 노화 전분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노화 전분은 생전분으로 완전히 돌아갔을까요? 그런 상태는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자, 그럼 이것들의 엑스레이 데이터를 얻어보면은 그 안에 결정 구조 이런 것들이 뚜렷하게 차이가 납니다. 엑스레이 보셨죠? 여기는 엑스레이 자료 없는데 엑스레이 회절도 그러는 이 회절도 그림이 있습니다. 자, 그림 보시면은 자, 생전분에도 전분 종류에 따라서 A 도형 형태를 띤 살, 옥수수 등 곡류가 A 형태를 띈다면은 감자밤은 B 형태를 띠고 고구마, 칡, 완두, 타피오카는 C 형태를 띠고 호화되는 전분은 V 도형을 보이더라. 자, V 도형 생전분 A, B, C 형이 있더라. 자, 이 정도만 이해를 하시고 자, 전분에 호화 영향을 미치는 요인입니다. 자, 호화되려고 그러면은 수분 함량이 높을수록 호화가 잘 됩니다. 그 다음 온도가 적어도 60도 이상이 되어야 호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온도 높으면 높을수록 호화 잘 되겠죠. 그 다음 염기성 조건에서 호화가 잘 일어납니다. 염기성 조건에서 염류에서 황산염은 제외하고요. 염류를 뭐 소금을 넣든지 뭐 하여튼 다른 염류를 넣었을 때 수소결합에 영향을 줘서 팽윤 호화를 촉진해 주기 때문에 호화가 잘 됩니다. 잘 돼요. 그 다음에 전분 종류도 전분 입자가 크고 자 언더라인 하시고 전분 입자가 작은 것보다 큰 것이 호화가 잘 됩니다. 그 다음에 아밀로스 함량이 많을수록 호화가 잘 일어납니다. 그럼 아밀로펙틴 구조를 가진 찹쌀은 호화가 일반 쌀보다 호화가 어려워요. 어렵지만은 역으로 수분을 잃어버리는 노화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냥 밥은 해서 방치하면은 바로 노화되어 버린데 찰밥, 찰떡은
노화가 더디다 그 말입니다. 더뎌요. 그 다음 당류, 고농도 당은 호화를 억제합니다. 억제를 합니다. 호화 전분 종류 뭐 여러가지 이건 기본적인 거. 그 다음 노화. 자,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곡류 전분이 노화가 잘 일어납니다. 아밀로스 함량이 많을수록 노화가 잘 일어나고, 그러니까 호화도 빠르고 노화도 빠르다는 얘기예요. 아밀로펙틴은 노화가 천천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노화가 어렵다. 그다음 수분 30에서 60%의 노화 가장 잘 일어납니다. 30에서 60%. 그러면 30에서 60% 범위를 벗어나면은 노화를 억제시킬 수가 있다. 그러면 그 대표적인 게 수분 함량을 확 줄여버려요. 10에서 한 15%로 확 줄이든가 아니면 60% 이상 만들어서 유지를 하든가 이러면은 노화 억제됩니다. 자, 노화 온도 0도에서 5도 냉장 온도에서 노화 잘 일어납니다. 전분 농도가 높을수록 노화가 잘 일어납니다. pH 낮을수록 노화가 잘 일어납니다. 황산, 염산 등 강산은 전분 가수분해를 촉진시키므로 노화를 억제시킵니다. 노화를 억제시킵니다. 염류 또는 이온은 노화를 촉진을 하는데 황산염은 제외한 염류는 노화 촉진제인 황산염. 황산염은 노화를 굉장히 촉진을 시켜요. 그래서 황산염 이외의 다른 염류는 노화를 억제시켜준다. 그 다음에 당류 노화를 억제시켜줍니다. 좀 노화 억제시키려면 당류 조금 넣는 것도 괜찮다. 자, 나머지 노화 억제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 수분 함량을 10에서 15% 이하로 확 떨어뜨려 버린다. 그럼 노화 억제되잖아. 그 대표적인 게 열풍 건조, 뭐 라면, 비스켓, 건빵 이거 거의 대부분 수분 함량 10에서 15% 이하로 떨어져 있습니다. 노화 전분의 X 회절도, 자, B 타입이다. 노화 전분 엑스레이 회절도는 B 타입이다. 노화 전분 종류 예를 들어 보세요. 뭐 많죠. 굳은 빵, 떡, 찬밥 다 마찬가지. 그다음 호정화입니다. 호정화. 자, 호화노화는 사실 뭐가 관여되어 있습니까? 물이 관여되어 있잖아요. 물이. 그런데 그건 물을 넣어야 됩니다. 물을 넣어야 되는데 이거는 물을 가하지 않습니다. 전분에 물을 가하지 않고 온도만 150에 190도 높은 온도 가열합니다. 그러면은 가수분 그 속에 물은 일단 포함되어 있는 물 소량이라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수분해 열분해가 일어났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이 가수분해 열분해가 일어났으니까 물에 어느 정도 녹아요. 녹습니다. 가용성 전분을 거쳐 가용성 덱스트린을 형성한다. 이게 쉽게 얘기하면 뭐냐? 우리 미숫가루가 대표적인 겁니다. 미숫가루 가열 볶아서 가루 냈잖아. 호정화입니다. 호정화. 비스켓, 토스트, 뻥튀기, 뭐 루, 미숫가루 이런 것들이 바로 물을 넣지 않고 그냥 가열 150에서 190도 가열 처리를 했는 이게 호정화예요. 호정화, 뻥튀기, 미숫가루.